자, 챕터 2 자유에 대한 죄를 봅니다. 자, 자유에 대한 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목차부터 펴보도록 합니다. 자, 목차를 펴보면 자, 자유에 대한 죄 나와 있죠. 제1절 협박죄, 강요죄, 그 다음 체포감금죄, 약추인 인신매매죄, 강간추행죄가 자유에 대한 죄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이 협박죄부터 강간죄까지 이 모든 죄는 전부 다 미수가 있어요. 미수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죄는 거의 다 침해범인데요. 침해범인데 딱 하나만 예입니다. 그것이 이 협박죄인데요. 협박죄를 우리 판례가 위헌범으로 보고 있어요. 위헌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를 배웠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살인죄하고 상해죄는 뭐가 있어요? 이것은 미수가 있었고요. 자, 나머지 죄가 있죠? 나머지 몽땅 이 전부 다 이것은 미수가 없어요. 됐어요?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볼게요. 자, 제1절 협박죄를 봅니다. 협박죄, 우리 판례는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보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판례가입니다. 판례가 위헌범이다. 그럼 미수 있다 했고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법벌죄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문 가볼게요. 조문 가보시면 283조 1항이죠. 협박한 자. 2항은 2항 그 다음 나올 겁니다. 존속협박죄거든요. 그러니까 1항과 2항은 3항 체크 한번 해보세요. 반의사불벌죄다. 의사반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 3항이 뭐라고요? 이 3항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단순 동그라미, 존속 동그라미 이 두 가지만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특수협박죄 미칠 것이고 X 폭처법이죠. X 이것은 여기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배울 것이 단순 협박죄, 존속 협박죄 이 두 가지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는 반의사불벌죄가 된다. 자, 특수협박죄가 나오고요. 상습협박죄가 나오는데 이거 묶어보세요. 특수하고 상습범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판례는 협박죄 모든 조항을 위헌범으로 보고 있고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 가보죠. 자, 사람을 협박한 자 돼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객체인 거예요. 객체.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사람은 타인을 말한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고요. 법인은 미칠 것이고 X 법인은 제외됩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시면 보호법이 나와 있죠?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을 때 객체가 되는 것인데 법인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빠집니다. 자, 됐고 나머지 건 안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판례 보시면 자연인만 대상이 되는 거죠. 공포심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법인 미칠 것이고 X 법인은 빠진다.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잘 나옵니다. 행위 태양을 가보죠. 자, 행위는 협박이죠. 협박인데요. 형법상의 협박은 크게 세 개로 쪼개집니다. 광의, 협의, 최협의. 자, 그 점에서 우리가 폭행죄하고 다르죠. 폭행죄는 네 개로 쪼개졌습니다. 폭행죄는 최광의도 있었는데 협박죄는 최광의는 없고 광의, 협의, 최협의 이렇게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광의란 말을 별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여기 나와 있지? 우리 판례는 협박죄를 광의로 보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광의 개념이 어떤 것일까? 일반적 공포심입니다. 일반적 공포심. 일반적이면 됐지. 현실적일까지는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 현실적 공포심이 바로 뭐예요? 그것은 협의 개념이에요. 협의 개념. 그것은 침해범일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통설이 하는 얘기고 우리 판례는 위헌범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위헌범이다 이거예요. 우리 판례가. 아시겠어요?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자면 이 공갈죄도 있어요. 공갈죄도 있고 강요죄도 있는데 이 판례를 알아두세요. 하나, 둘, 세 가지. 이건 덤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덤으로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협의 개념 나와 있죠. 반항 불가능 현재 곤란은 강간죄하고 강도죄만 될 뿐이다. 그렇죠? 강간죄 강도죄 때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협박죄는 광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본죄 협박 나와 있죠. 그래 말씀드렸죠. 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협박하고 다른 것과 좀 구별을 좀 해볼게요. 자, 경고와 폭언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경고 보겠습니다. 자, 고지된 해악의 실현 여부가 행위자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만 있다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죠. 그랬다면 협박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그래요. 채무자가 돈을 안 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야! 너 자식 언제까지 돈 줄 거야? 너 언제까지 해주지 아니하면 너 자식들한테 해코지 할 거야. 이것은 뭐죠? 행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폭들 시켜가지고 깡패들 시켜가지고 막 협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만 있다면 이거 협박으로 봐요. 상대방이 공포심 느끼죠? 협박으로 봐요. 그렇지만 단순히 자연 발생적인 재앙, 기륭화복, 천재지변의 도리를 알리는 것은 그것은 협박으로 안 봐요.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 경고로 본다는 얘기인데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박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언쟁 중에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벼락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벼락을 내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자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요거 잘 받으세요. 이 2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판례가 나올 텐데요. 이 천도제 사건 나와요. 그렇죠? 천도제 한번 세모쳐 보세요. 죄를 지내라. 하늘에다 죄를 지내라. 죄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뜯어갔어요. 무당이. 아시겠습니까? 협박이다 아니다? 협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긴다, 좋지 아니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으로 안 봐요. 아시겠죠? 자, 됐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폭언 나와있죠. 폭언.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협박이 아니에요. 아니다. 또 있어요. 이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외형상 해악이 고지됐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어요. 이게 명백해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을 때 이거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협박으로 안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해악 실현할 의사가 없다. 두 번째,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가볼게요. 자, 쭉 넘겨보시면 자, 2번 판례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입을 찢어버린다. 이 아줌마들 싸움할 때 많이 그렇게 하죠. 확 입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입을 찢을 생각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욕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안 봐요. 자, 3번 더 볼게요. 자신과 동거남의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자입니다. 여자. 한 남자를 두고 싸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쥐대서도 못되게 팔아묻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감정적 욕설에 불과할 뿐이지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경우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이게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뭐 등등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판례가 아니라고 본 거지. 이거 사람 잘못 만나면 진짜 파묻어 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흉악하기 때문에 토막 사건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할 때 피해자, 가해자 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판결 나오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 판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을 찢어버린다, 파묻어 버린다 이런 것들 단순한 욕설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보자. 진짜 두고 보나요? 그래서 아주 무섭지 않죠? 이런 것들도 협박이 되지 않는다. 한번 만나자. 만나서 뭐 줄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협박으로 보질 않아요. 무죄한 자를 석방하라. 이북으로 간다. 가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협박이 이런 것은 나 입으로 갈 거야. 북한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이것을 보고 외포의 념이라는 게 뭐예요? 겁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겁을 먹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세무친 것들은 전부 다 협박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봐주시면 돼요. 자, 쭉 가서
자, 내용을 볼게요. 자, 협박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협박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든 뭐 제3자에 관한 것이든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빨간 펜으로 법인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받으셔야 됩니다. 색깔 칠해볼까요? 법인 색깔 칠하세요. 법인도 포함된다. 근데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객체에는 법인이 포함이 안 돼요. 왜? 공포심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트 펴보시면 자, 노트 이런 얘기 나오죠? 노트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보시면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협박합니다. 물론 B는 누구죠? B는 자연인이죠. B는 자연인이야. B는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은 공포심을 느낄 능력이 있으니까 B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해약고지 하면서 뭐라 그래요? 협박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협박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렇지. 제한이 없다 했기 때문에 자연인에 관한 것이든 법인에 관련된 것이든 포함된단 말이에요. 협박의 내용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회사 비리를 까발리겠다. 너의 회사를 파산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의 내용 관련된 것이 협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객체는 사람밖에 안 되지만 협박의 내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법인에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시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쵸? 구체적인 것이면 되는 것이지 현실적 발생 가능성 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실적 실현 의사 이딴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1번, 2번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체크 칠한 거 있죠? 여기 2번 체크, 2번 체크, 1번, 2번 체크 전부 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동도 돼요. 거동도 된다. 그 다음에 조건부도 됩니다. 허위명의도 됩니다. 자, 직간접, 명시적, 묵시적, 부작이 됩니다. 부작이 공동 절규 선언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됩니다. 자, 됐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판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액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뿐만 아니라 제3자에 관련된 것도 다 된다. 이게. 그쵸? 마지막에 법인 동그라미. 법인 것도 협박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협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적인 거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도 돼요. 여기서 제3자라 하여금 돼 있지? 제3자란 말이 다른 말로 간접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 간접 다 됩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됐다. 이때 고지자가 제3자, 요 제3자 나오죠? 제3자 같은 경우에 그 행위를 사실상 지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한다? 이때는 간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으로 보겠다. 이 말, 직접으로 보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지자가 제3자 행위를 지배한다 그랬죠? 지배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말은 이때는 뭐다? 이때는 제3자가 어떤 독자적 책임 있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 사람이 몸종에 불과해요. 몸종을 다른 말로 한자로 사자라 하죠. 사자. 불일사자. 불일사자. 몸종이라 몸종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직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방식으로 본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사자가 뭔지 알면 몸종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제3자는 사자, 심부름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가 직접 고지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뜻이. 됐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언동을 한 적이 없다든지, 그렇죠? 이러한 언동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외포심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지자 행위가 협박죄가 되지는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고, 자, 이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협박이라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충분한 정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 피해자 본인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제3자 법익을 침해한 것도 내용된다 그랬죠? 이때 그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협박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떨 때?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때. 즉 본인과 배우자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 협박이 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가볼게요. 갑은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한나라당이 뭐뭐 하겠다는 것에 화가 나서 중부경찰서 지령실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할 때마다 그 전화를 받은 각각의 경찰관에게 뭐라 그랬어요? 관할 구역인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제3자죠? 제3자를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경찰관이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겁을 먹어야 안 먹어요? 겁을 먹어야 안 먹어요? 폭파시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당사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만약에 우리 집을 폭파시키겠다고 하면 이게 달라지죠. 우리 집을 폭파시키겠다. 내 딸 자식을 해코지 하겠다 그러면 이 경찰관이 겁을 먹겠지만 한나라당 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겁을 먹어? 그쵸? 여기 봤을 때 여기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 있어?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경찰관하고 당사하고는 이 당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폭파시키든 말든 경찰은 겁을 안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도 잘 나오지만 2번이 더 잘 나와요. 옆에 보시면 이 경찰관하고 이 갑정당의 당사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 아시겠죠? 잘 나옵니다. 2번이 잘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자, 협박의 방법 볼게요. 보통 언어로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동입니다. 거동에서 할 수가 있다. 자해한다. 찌를 듯이 겨누었다. 그 다음에 겨누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거동이죠. 자, 그 다음에 내부 비리를 까발리겠다 그랬어요. 내부 비리를 까발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밑에 보시면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 그렇죠? 이 사람은 자연인이죠? 자연인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협박죄는 아닙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 되는 거예요. 자, 그 협박의 내용이 뭐죠? 회사의 내부 비리죠. 회사의 내부 비리는 법인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 요 판례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5번 보시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는 것도 이런 얘기하면 겁을 먹죠? 겁을 먹어요. 그래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무조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회사를 운영하다가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세무조사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써서 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죠? 겁을 먹죠? 공포심 먹기 때문에 당연히 협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끝났고요. 자, 기수식이 가볼게요. 자, 기수식이 통설과 학설과 판례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 학설 보는 거 아닙니다. 학설 시험 안 나와요. 2번 체크하세요. 판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판례는 위헌범위라 그랬습니다.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일반적 공포심이면 됩니다. 자, 의미인식이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의미가 인식이 있으면 기수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림 나올 겁니다. 그쵸? 자,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해약고지를 했어요. 이 해약고지를 할 때 그게 착수가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협박죄는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해약고지를 하게 되면 을이 그 듣겠지? 네, 도달합니다. 그리고 도달하면 의미인식이 있겠지? 그리고 공포심 발생할 텐데요. 우리 판례가 어디서 기수다? 여기서 기수입니다. 의미인식이 있을 때 이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네, 위헌범위니까. 위헌범위니까 기수 시기를 의미인식 한 시점 이때 요것을 기수로 봐요. 만약에 침해범일 때는요. 침해범일 때는 기수 시기를 공포심 발생했을 때 기수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위헌범일 때가 침해범일 때보다도 기수 시기가 한 템포 빠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협박죄 우리 판례 보고 있죠? 판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해약고지 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의미인식이 있습니다. 공포심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뭐죠?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 협박죄 기수가 되죠?
그쵸? 자, 도달했습니다. 의미인식이 있습니다. 공포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이게 있죠? 이게 있으면 다 뭐예요? 다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해약고지가 있었다. 도달했다. 의미인식이 없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착수가 여기 있다며, 착수가. 착수가 이 시점이라며. 그치? 그래서 자, 의미인식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없으면 미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해약고지가 있는데 도달을 안 했어요.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가 돼요? 똑같이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림 그리기는 이 두 칸을 미수로 그렸죠? 판례를 읽다 보면 여기 세 칸이 될 거예요. 판례를 읽다 보면. 그래서 어디까지가 기수고 어디까지가 미수인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교재를 가보면 자, 이 판례 중요합니다. 판례 별표 한번 박아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있지? 공포심, 일반적 공포심이죠? 일반적 공포심이면 된다. 여기 바로 뭐다? 여기 적어보세요. 밑에 나와있지만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나와있어요. 그래서 위헌범위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일반적 공포심이란 말은 위헌범위일 때 나오는 말이에요. 침해범위는 아닙니다. 됐죠? 밑에 현실적 공포심일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정도 해약을 고지하였다면, 그래서 의미인식이 있었다면 이때 뭐가 됩니까? 이퀄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포심 일으켰는지 관계없이 그냥 기수다. 기수가 된다. 아시겠죠? 무지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미수는 어떨 때 적용된다? 미수는 아까 말씀드렸지? 도달하지 아니했거나, 이게 1번이죠? 지각하지 못했거나, 이게 2번이죠? 그 다음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게 3번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여기 노트 가보시면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두 가지가 그림이 이제 두 가지 그린 게 이제 미수가 되는 것인데, 제가 기본서 가면 세 가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이 세 가지. 알아두세요. 도달하지 못했거나, 지각하지 못했거나, 의미인식하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미수가 되는 것이다. 그쵸? 자, 1번, 2번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올라가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랬어요. 대학 설립 추진을 빙자해서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병으로부터 6억을 변제받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은 누굽니까? 채무자죠. 병은 채권자죠. 채권자가 6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아는 경찰을 불렀다. 아는 경찰을. 그래서 차 한잔 마시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을이 누구죠? 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경찰관이. 경찰관 갑이 전화를 걸었어요. 자, 나는 A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그랬어요. 병이 집안 동생인데, 집안 동생은 아닙니다.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돈은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빨리 해주지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쵸? 이게 뭐죠? 토탈한 거지, 그치? 토탈했고, 상대방이 전화기로 그 내용을 들었지? 이게 바로 뭐다? 의미인식이다. 의미.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의미 인식이 있었다는 거지. 이때 땡땡 기수가 됩니다. 기수는 여기서 되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쵸? 그냥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3번 가보시면, 자, 경찰이 타인 민사 분쟁에 개입을 해서 상부에 보고하겠다. 저 빨간 펜으로 상부 보고 동그란. 여기서 기수다. 기수다. 그쵸?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수가 된다. 자, 밑에도 똑같아요. 자, 여기 비위 나와있지? 비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부의 기관에 제출하겠다. 상부에 제출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그쵸? 똑같아요. 마지막 줄에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기수다. 기수. 미수하면 틀려요. 자, 됐고. 주관적 요건 가볼게요. 자,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줄에 실제로 실현하나 의도나 욕구 미칠 것이고 X. 필요하다 그러면 틀려요. 잘 나와요. 또 나와 있어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세모, 일시적 분노, 세모 이런 것은 협박으로 보지 않아요.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
잘 받으시고. 자, 1번 잘 나오고 2번 잘 나옵니다. 이 판례도 체크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피고인이 누나 집에서 그쵸? 온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문호를 발랐어요. 속된 말로 고문홀 사건이에요. 고문홀 사건. 자, 불을 켜는 동작을 하죠? 그쵸? 그러면서 방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 행위, 그쵸? 이런 피고인 행위를 하여서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하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뭐다? 해약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약고지 한다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소가 됩니다. 고문을 발라서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피고인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서 기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기소다. 올라가 보시게 되면 뭐라 되어 있어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된다. 충분하다. 실질적으로 실현이나 의도나 욕구는 필요 없다. 실제로 불질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꼭 불질러야만 해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되면, 겁을 먹게 할 정도가 되면 무조건 협박이 되는 것이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이 판례도 잘 나와요. 고문홀 사건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술김에 흥분하였다. 흥분해서 한마디 했죠? 이렇게 목 잘라버린다. 내 동생 시켜서라도 잘라버린다. 진짜 자를 생각 있나요? 목 자를 생각 있어요? 술김에 술 한 잔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 이건 뭐다? 그러할 고지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 위법성 가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1번 나와있지.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발생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우면 좋다. 됐어요? 구체적 고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감녀는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병녀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도망갔어요. 둘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감녀가 어떻게 해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서상에 있는 그 여자의 주소지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병녀를 빨리 찾아내 해결돼야 할 것이 아니냐.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됐어요. 딸이 가장 파괴범이다. 그래서 가장 파괴범이다. 시집 보내려고 하느냐, 보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요게 구체성을 띄어요? 구체성을 띄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파괴범이다고만 얘기했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뭐 남편과 아내가 뭐 그 여자랑 어떤 짓거리 하고 막 이름이 세세하게 일일이 콜콜이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파괴범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 이 전부 다입니다. 요것만 갖고서는 구체성을 띄지 않는다. 그래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 이 아내로서, 처로서 이렇게 말한 것도 충분히 우리 이 전통적인 유교 사회의 질서에 봤을 때 충분히 용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쵸? 조각된다. 또는 구체성이 없다는 말은 뭐죠? 구성권 해당성이 조각된다. 조각된다. 그래서 여기가 탈락되든지 여기가 탈락되든지 어쨌든 간에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 뒤에서도 나와요. 뒤에서 나온다. 그래서 구성권 해당성이 없어서 탈락, 또는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서 탈락. 여기 나오죠. 또한 해약 고지가 만약 있다 손 치더라도 즉 고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용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어쨌든 협박죄는 탈락 이런 말. 무조건 죄가 안 된다 이런 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요. 사실관계가 나오니까 이 사실관계를 봐두시면 돼요. 됐죠? 자, 밑에 자,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이 일환으로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행사. 즉 채권자가 채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약을 고지합니다. 근데 그게 그 해약을 고지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 권한의 남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상계에 반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협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어느 판례입니까? 여기 바로 정복과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판례. 판례번호 똑같죠? 판례번호 똑같아요. 정복과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판례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박이라 하는 것은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즉 이런 발생이 가능할 정도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에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갑은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마침 지키고 있던 중에 쭉 두리번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훈계하려고
갑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수박이 없으시면 네 책임이다. 그랬어요.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성이 있어요? 이 구체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 말은 뭐다? 구성권 해당성이 조각된다 말이에요. 협박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조각된다. 그쵸? 자, 보세요. 여기 내 책임 잘못해 보세요. 내 책임이다. 이랬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봐봐요. 해야 고지라고 보기 없다니까.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은 구성권 해당성이 조각된다. 이 말이에요. 설령, 가사, if, 그쵸? if. 해야 고지가 된다 하더라도, 즉, 협박죄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된다 선 치더라도, 그쵸? 이 절도죄의 피해자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회생계에 위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위법성이 탈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탈락된다고 보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설령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말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그쵸? 결국 뭐다? 협박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 음독자살 나오죠? 음독자살 나와요. 음독자살은 뭐예요?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인과관계 할 때 배우죠?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됐습니다. 고의가 개입되었죠. 이 고의가 개입되면 땡땡 인과관계가 끊어져요. 단절됩니다. 단절되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여기서는 뭐다? 무죄다. 무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디하고 비슷해? 앞에 거 비슷하잖아요. 여기 가정 파괴다 사건도 비슷하죠? 이것도 구성권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결국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조가 똑같죠? 자, 됐고. 자, 판례 봅니다. 자, 친권자란 사람이 방망이를 들고서, 그쵸? 자식한테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됩니다. 협박죄가 됩니다. 자, 사채업자는 채권자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꾸 안 갚으니까 너 과거 행적과 사채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까발려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야. 협박죄를 인정합니다. 아까 경복과 사건 나오지? 경찰관 나왔어요. 이 사람이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경찰은 민사분쟁에 개입한 사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래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보고해서 문제 삼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정당히가 되지 않는다. 그쵸? 됐고.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송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이것도 똑같이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서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비용을 내놓지 아니하면 고소해버리겠다 이랬어요. 이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 봐요. 아니 이런 말도 못해요.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너 언제까지 안 갚으면 고소해버릴 거야! 이런 말도 못합니까? 그 협박죄로 합니까? 겁나서 뭐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깡패들 데리고 와서 막 뭐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돈 고소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상대방을 하여금 채무 지급을 독촉하는 그런 그 표현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뭐 협박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용인될 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당행위로 봤죠. 정당행위. 그 말은 뭐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은 정당행위로 봤어요. 정당행위.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뜻이에요. 총론 교재에 정당행위 파트 가면 나올 겁니다. 타주의 관계가 가보죠. 자, 이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판례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고 어려워요 조금요. 자, 볼게요. 갑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머리를 일로 쳐가지고 상해를 입혔어요.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죄의 개수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일단 건너갈까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봐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위가 흉기를 찔러 죽인다라고 해악을 고지했다. 그리고 협박했죠? 또다시
주먹과 발로 수에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두 개 한 개. 자, 봐요. 흉기를 찔러 죽인다라고 해악을 고지했죠. 그러면 이것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위험한 물건 소지해서 안 했어요. 잘 봐요. 칼로 콱 찔러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협박을 했어요. 진짜 칼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냥 욕설을 했을 뿐이지 칼 갖고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만 했을 뿐이지 칼 들지는 않았어요. 위험한 물건 휴대하지 않았어요. 자, 주먹과 발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배웠잖아, 폭행죄 할 때. 물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봐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협박했죠. 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상해를 입혔잖아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이거죠? 이걸 거예요. 그쵸? 봐봐요. 자, 지금 방금 읽었듯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죠?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서 상해를 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은 형법으로 처리해요. 형법으로. 형법으로 처리한다. 폭처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폭처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협박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상해를 가했을 때는 그때는 협박이 먼저 있고 상해가 나중에 있죠? 그쵸? 그때는 죄가 각각되는 거, 각각. 우리 형법에 협박 상해죄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서 협박하고 상해하는 것은 폭처법에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형법에 따라서 협박을 먼저 했고 상해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죄가 각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뭐다? 여기서 여기 협박했잖아요. 여기 상해를 가했잖아요. 경합범이란 말이에요. 왜? 폭처법에는 단일된 조문이 없다니까. 그래서 죄가 각각된 형법을 적용해서 죄가 각각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요 그림 봐요. 요 그림 봐요. 요 소지범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잖아.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쵸? 요 가임 뭐예요? 흉기라 그랬잖아. 흉기는 위험한 물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쵸? 봐요. 여기 봐요. 소지병을 들고, 즉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했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가했죠. 뭐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둘 다 아니었어요. 둘 다 아니었는데 이건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뭐 어떨 것 같아요? 교재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봤어요? 여기 봐요. 자, 지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잖아요. 휴대하고 지금 폭행을 가했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금 협박을 가했잖아요. 그치? 자,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잖아요. 그치? 그때는 폭처법에 단일된 조문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3조 1항에. 폭처법 3조 1항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이런 조문이 폭처법 3조 1항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폐지가 되고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 오른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각각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해 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해요. 요 세 개 중에서 더 되는데 세 개가 더 돼요. 세 개가 더 되지만 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요. 그럼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폭행보다는 협박이 중하고 협박보다는 상해가 중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열거된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의 죄 하나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중에서는 상해가 제일 중하니까 이 두 개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흡수가 되고 사라져요. 결국 뭐다? 요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상해했던 특수상해죄 일죄가 된단 말이에요. 폭처법상. 왜? 이건 단일 조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지 여기처럼 두 개가 되는지는 실정법에 처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죄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와볼게요. 이거 와보시면 자, 이것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폭처법상에 하나의 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상해죄에 포함된다. 상해죄 일죄가 되는 거예요. 상해죄 일죄.
왜? 폭처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폭처법의 3조 1항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일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요 사실 요 밑에 요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실관계 나와요. 요 사실관계가. 이 사실관계가 나오니까 요 두 가지를 꼭 좀 비교를 해서 위에 건 일제지만 밑에 거는 경합법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 존속협박죄는 반인사법벌죄라는 걸 말씀드렸고 특수협박죄 나왔네요. 단체나 다중의 이력을 보인다든지 위험한 물건 휴대, 이건 특수폭행죄를 다 설명드렸어요. 개념 설명은. 자, 판례 가볼게요. 자, 판례 가보죠. 갑은 자신의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냈다는 거예요. 공기총. 근데 그 공기총을 을에 대고 협박을 했죠. 근데 을은 공기총을 자기를 향하여 공기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을은 뭐다? 이 공기총을 보고 위험성을 느꼈다. 위험성을 느꼈다. 알고 보니까 그 총에는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단 말은 빈 공기총이었단 말이야. 빈 공기총. 이었다 하더라도 을은 뭐다? 을은 위험성을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이 빈 공기총도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있지 공기총. 공기총이 뭐다? 빈 공기총.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빈 공기총은 뭐다?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됩니다. 특수협박죄. 이해되시겠죠? 됐습니다. 상습법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합니다.